회장님, 회장님. 2024년 10월 서울 강남구 청솔그룹 본사 60층. 차갑고 넓은 대리석 복도에 다급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강우진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67세 회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걸레를 손에 든 63세 청소부 박미선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순간 미선의 손에서 걸레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물이 대리석 바닥에 튀었지만 미선은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복도를 가르는 미선의 발소리가 공간을 울렸습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매끄러운 바닥에 부딪히며 삐걱거렸습니다. 우진 씨, 우진 씨. 미선이 회장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과 부드럽고 정돈된 손이 맞닿았습니다.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회장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정신 차려요. 제발, 제발 정신 차려요. 의식이 흐려지던 회장의 입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미선아, 40년 만에 겨우 찾았는데 또 보내기 싫어. 주변에 모여든 비서들과 임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119에 신고했고 누군가는 회장실로 달려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머릿속에는 같은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회장님이 저 청소부 할머니를 알고 계신다고? 게다가 저렇게 친밀한 이름으로? 미선은 회장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목구멍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우진 씨 나예요. 40년 전 한강변에서 만났던 미선이에요. 기억나죠? 그때 약속했잖아요. 꼭 다시 만나자고. 회장의 눈꺼풀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미선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새긴 주름과 고생의 흔적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20살 때 한강변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맑고 순수한 눈빛. 미선아, 정말 너구나.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40년 전 헤어진 첫사랑 사이였습니다. 서울 강북의 작은 반지하에 사는 63세 청소부와 대한민국 10대 재벌 그룹의 회장. 신분도 처지도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과거에 연결되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4년 9월 말 서울 강북구 미아동. 새벽 4시 낡은 휴대폰 알람이 좁은 반지하 방을 깼습니다. 박미선은 몸을 일으켜 작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63세의 얼굴에는 고생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벌써 나가세요? 방 안쪽 침대에서 아들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5세 아들은 3년 전 택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후 왼쪽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재활 치료비와 생활비로 미선의 저축은 바닥났고 준혁은 장애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응, 오늘 새 건물 청소 첫날이야. 너 약 챙겨 먹고 점심은 냉장고에 김치찌개 있어. 미선은 아들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며 그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자책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렇게 무능해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넌 엄마 자랑이야. 곧 좋은 날 올 거야. 미선은 웃어 보였지만 계단을 내려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처량했습니다. 등이 굽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동안 미선은 가방 속 지갑 안쪽에 숨겨둔 낡은 사진 한 장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1984년 여름 한강 고수부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20살 미선과 23살 우진이 있었습니다. 강우진.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저릿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 사람의 미소와 목소리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한편 청솔그룹 본사 회장실. 강우진 회장은 새벽 6시에 이미 출근해 있었습니다. 60층 회장실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1984년 한강변에서 찍은 사진들이 빛바랜 채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20살 미선의 모습. 우진은 손가락으로 사진 속 미선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미선아, 너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우진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졌습니다. 그는 40년간 사람을 풀어 미선을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결혼도 아버지가 정해준 재벌가 딸과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슬아의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마음속에는 평생 단 한 사람, 박미선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사회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노크 후 들어왔습니다. 우진은 황급히 사진첩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알았네. 우진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이 청솔그룹 본사 1층 로비에 도착한 것입니다. 청솔그룹 본사 빌딩 1층 로비. 미선은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며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높은 천장,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거대한 샹들리에. 이곳은 그녀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박미선 씨죠? 청소용 역업체 반장 김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엄격한 인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60층 회장실 구역 담당이에요. 청소 시간은 새벽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회장님이 출근하시기 전에 모든 청소를 끝내야 해요. 청결에 아주 까다로우신 분이라 먼지 하나도 용납 안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전무님, 그러니까 회장님 며느리분이 계신데 성격이 좀 까다로우세요. 직원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편이니까 조심하세요. 김 과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급 250만 원. 4대 보험 적용. 이 조건이면 2년만 참으면 아들 수술비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첫 출근 첫날. 미선은 새벽 5시에 60층 회장실 전용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선은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걸레질을 할 때마다 대리석이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이 그림 한 점이면 우리 집 전세금은 되겠네. 미선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청소하는 아줌마.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를 갈랐습니다. 미선이 고개를 들어보니 명품 정장을 입은 40대 여성이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샤넬 투피스에 에르메스 가방을 든 여성은 회장의 며느리이자 전무인 최서연이었습니다. 네, 전무님. 미선은 황급히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출근 시간이 7시예요. 지금 6시 40분인데 아직도 청소 중이에요? 동작이 왜 이렇게 느려요?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아서요. 첫날부터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 창문, 물 자국 보여요? 다시 닦으세요. 제대로. 서연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냉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선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이런 일 하세요? 자식은 뭐하고요? 미선의 가슴이 철렁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길 바래요. 회장님이 청결에 얼마나 민감하신지 몰라요. 실수하면 바로 잘리니까 그렇게 하세요. 서연은 구두 뒤축을 높이 올리며 지나갔습니다. 샤넬로 오향수 냄새가 복도에 진하게 퍼졌습니다. 향수 냄새가 사라진 후에도 미선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참아, 미선아. 아들 생각해. 2년만 참으면 돼. 미선은 다시 걸레를 들고 창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첫 출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청솔그룹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60층 회장실 구역은 넓었고 청소할 곳이 많았습니다. 복도, 회장실, 비서실, 회의실, 화장실까지 미선은 쉬지 않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최서연 전무였습니다. 야, 박씨. 어느 날 아침 서연이 복도에서 미선을 불렀습니다. 미선이 다가가자 서연은 흰 장갑을 낀 손으로 난간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미선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먼지 보여요?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다시 닦으면 뭐해요?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죠. 나이 들어서 눈도 안 보여요? 아니면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져 지나가던 다른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미선의 뺨이 화끈거렸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월급 받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제대로 일 못하면 당장 잘릴 줄 아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서연은 미선을 한 번 더 훑어보고는 휙 돌아섰습니다. 미선은 그 자리에 서서 난간을 다시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반지하 집. 엄마, 오늘 많이 힘드셨어요? 아들 준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새 직장은 다 적응 기간이 있는 거야. 미선은 웃으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거짓말을 알아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지갑 속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1984년 여름 한강변에서 찍은 사진. 20살의 자신과 23세 우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진 씨, 나 지금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참아야 해요. 우리 준혁이 수술시켜야 하니까. 미선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 시각 청솔그룹 회장실. 강우진 회장은 혼자 남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계속 허전했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내일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알았네. 그런데 김 과장. 네, 회장님. 요즘 새로 온 청소하시는 분들 중에 60대 여성분 계시나? 아, 네. 박미선 씨라고 계십니다. 60층 구역 담당이십니다. 그런가? 우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미선. 흔한 이름이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선이 회장실 앞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67세의 남자.
백발이 섞인 단정한 헤어스타일,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깊고 맑았습니다. 미선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 강우진 회장도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청소복을 입고 서 있는 여인. 63세의 얼굴에는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은 4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복도의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우진은 짧게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을 닫은 후 우진은 벽에 기대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미선아? 아니야, 설마. 하지만 가슴은 정직했습니다. 40년이 지났어도 그 사람의 눈빛은 절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선은 복도에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우진 씨? 정말 우진 씨인가?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40년간 그리워하던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대한민국 10대 재벌의 회장이었고 자신은 초라한 청소부에 불과했습니다. 미선은 황급히 걸레를 집어들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반지하 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1984년 여름 한강 고수부지에서 찍은 사진. 20살의 미선과 23세 우진이 웃으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진 씨, 정말 오빠였어. 40년 만에 오빠를 다시 봤어.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사진 위로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늙고 초라한 청소부일 뿐이야. 오빠한테 다가갈 수 없어. 미선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회장실 구역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회장님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더 일찍 출근한 것입니다. 하지만 6시 30분 엘리베이터 문이 일찍 열렸습니다. 강우진 회장이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시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우진은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이고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선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미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박미선입니다.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1984년에 한강 고수부지 근처 카페에서 일하신 적 있으신가요? 순간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우진 씨? 미선아, 정말 너구나.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회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최서연 전무가 나왔습니다. 서연은 회장과 청소부가 눈물을 흘리며 마주보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박미선 씨, 지금 회장님께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요. 서연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이 사람은... 우진이 말을 하려 했지만 서연이 가로막았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요즘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박미선 씨, 당장 이 건물에서 나가요. 미선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청소 도구를 챙겨 복도를 떠났습니다. 우진은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40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일까요? 그날 오후 3시 청소용역 업체 사무실. 박미선 씨, 오늘부로 해고해요. 김 과장이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네, 제가 무슨 잘못을?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솔그룹 최서연 전무님이 직접 전화하셨어요. 회장님께 무례하게 굴었다고. 박 씨, 대체 회장님이랑 무슨 관계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미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0년 전 첫사랑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지금은 재벌 회장이 된 사람과. 변명 필요 없어요. 어차피 결정된 일이니까. 오늘까지 일한 급여는 내일 입금될 거예요. 김 과장은 서류를 미선 앞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미선은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눈부셨지만 미선의 눈앞은 캄캄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미선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만에 우진 씨를 만났는데 하루 만에 또 헤어지게 되다니.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1984년 여름의 그날. 두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사진 속 미소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진 씨, 미안해요. 나는 오빠 곁에 있을 자격이 없나 봐요. 그 시각 청솔그룹 본사 회장실. 서연아. 강우진 회장이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네, 아버님. 최서연 전무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미선 씨를 왜 해고시킨 거야?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가 뭐라고요? 60대 청소부가 갑자기 나타나서 옛사랑 타령하면 믿으시게요? 옛사랑 타령이 아니야. 내가 40년 동안 찾던 사람이라고. 우진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증거라도 있어요? DNA 검사라도 했어요? 요즘 재벌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여자 혹시 아들 있다며? 분명 돈 뜯어내려는 수작이에요. 서연의 말에 우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 안 하세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그 여자 이름 부르시며 주무셨잖아요. 그게 어머니한테 얼마나 상처였는지 아세요? 우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미선을 잊지 못했고 결혼 생활 내내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나가봐. 우진의 목소리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서연이 나간 후 우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황혼빛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미안해. 내가 또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그날 밤 강북 반지하 방. 엄마, 갑자기 왜 해고당한 거예요? 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다른데 또 구하면 돼. 미선은 억지로 웃었지만 마음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4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솔그룹 회장실. 비서 김 과장, 박미선 씨를 찾아내. 우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전무님께서. 내가 회장이야, 전무가 아니라. 당장 사람을 풀어서라도 찾아. 우진의 눈빛에는 40년간 쌓인 그리움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나간 후 우진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1984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찍은 사진들. 한강변, 남산, 경복궁, 작은 카페. 어디를 가든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미선아, 너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사진 위를 적셨습니다. 한편 미선은 집에서 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3세 여성을 고용하려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혁이 다가와 어머니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할게.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선이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청솔그룹 비서 김 과장이었습니다. 박미선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바로 모시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미선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이미 해고됐는데요. 회장님의 직접 지시입니다. 차가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미선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우진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요. 옷 갈아입을게요. 20분 후 미선은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고급 세단이 강북 골목길을 빠져나가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미선은 긴장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첫사랑.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청솔그룹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김 과장은 미선을 직원 출입구가 아닌 귀빈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회장님께서 60층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미선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60층 도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 강우진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미선아.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두 사람은 복도 양끝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0m 남짓한 거리였지만 그 사이에는 40년의 세월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우진이 먼저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미선도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정말 너구나. 40년 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우진 씨, 나도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미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때 떠났어? 왜 아무 말도 없이? 우진의 목소리에 40년간 쌓인 그리움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미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 씨가 미국 유학 가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아버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우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네. 청담동 저택이었어요. 처음 가본 그 집이 너무 컸고 무서웠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84년 10월 청담동 대저택. 20살 미선은 거대한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집사가 나와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응접실에는 60대 중반의 남성 강우진의 아버지 강명수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시게.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선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자네가 우진이와 사귀고 있다는 박미선 양이지? 네,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 자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네.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은 특별하네. 강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미선 앞에 놓았습니다. 5천만 원 일세. 5천만 원은 1984년 당시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었습니다. 이건 이 돈 받고 우진이 앞에서 깨끗이 사라져주게. 우진이는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해야 하고 돌아와서는 재벌가 딸과 결혼해야 하네. 자네같이 가난한 카페 종업원이 우리 며느리가 될 순 없어. 미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우진이가 미국에서 제대로 공부를 못하게 할 건가? 자네 때문에 아들 인생이 망가져도 좋아? 우진이는 의사가 되어야 해. 하버드 의대에 합격했네. 이 기회를 자네가 망칠 건가? 미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을 사랑한다면 아들 미래를 위해 물러나주게.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나? 강 회장의 말에 미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고 내일까지 답 주게. 이 말을 들은 우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단 말이야?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오빠를 너무 사랑했지만 동시에 오빠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날 저는 그 수표를 돌려드렸어요. 하지만 아버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가난한 제가 우진 씨 인생의 걸림돌이 될 거라고. 미선아, 오빠가 미국으로 떠나는 날 저는 공항에 나가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사라졌어요.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바보야. 내가 원한 건 의사도 재벌도 아니었어. 너랑 함께 사는 거였는데. 우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40년간 쌓인 그리움과 오해가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회장님? 비서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뭔가? 우진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전무님께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셨습니다. 회장님의 최근 행동이 회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입니다. 우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가 감히?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김 과장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전무님의 비자금 조성 증거입니다. 지난 3년간 약 50억 원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우진은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명백한 횡령 증거였습니다. 이 서류 어떻게 구한 거지? 회장님께서 박미선 씨를 찾으라고 하셨을 때 전무님이 제게 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전무님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김 과장의 말에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한 가지 더. 1984년 당시 선대 회장님께서 박미선 씨에게 접근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진은 서류를 받아 읽어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미선을 회유하고 협박했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선아, 내가 날 배신한 게 아니었구나. 너는 날 위해서 떠난 거였어. 우진이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 씨, 저는 평생 오빠만 사랑했어요.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미선의 고백에 우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그래. 결혼은 했지만 내 마음속엔 평생 너만 있었어.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혔습니다. 40년의 세월이 그 순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회장님, 이사회가 곧 시작됩니다. 김 과장의 말에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가지. 미선아, 나랑 같이 가줄래? 저요? 이사회예요? 응. 내가 40년 동안 찾던 사람이 누군지 이제 모두에게 알릴 거야. 우진은 미선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이사회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40년 전 한강변을 산책하던 그날과 닮아 있었습니다. 청솔그룹 본사 59층 이사회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10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최서연 전무가 앉아 차갑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비서의 안내와 함께 우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미선이 함께였습니다. 저 청소부가 왜 이사회실에? 한 이사가 놀라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짓이세요? 이사회는 신성한 곳인데 아무나 데려오시면 어떡해요? 아무나? 이 사람은 박미선 씨야.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지. 우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가 무슨 수작을 부린 건지 모르지만. 수작? 서연아, 오히려 수작을 부린 건 서전무 아닌가? 우진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흩어지며 테이블을 덮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난 3년간 서 전무가 회사 자금 50억을 빼돌린 증거야. 비자금 계좌, 부동산 매입 내역, 페이퍼 컴퍼니 설립 기록. 다 여기 있어.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 회계법인이 감사한 자료야. 그리고 검찰에도 이미 고발 조치했어.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서연이 우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회사 돈을 횡령했을 뿐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모욕했어. 용서할 수 없어. 경비를 불러. 전무를 밖으로 모셔들여. 우진의 지시에 경비들이 들어와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서연의 비명이 복도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회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우진은 미선의 손을 잡고 이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박미선 씨. 40년 전 내 첫사랑이었고 지금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청소부 출신을.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청소부가 어때서? 이 사람은 40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우며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야. 재산을 횡령한 며느리보다 1000배, 10,000배 존경스러운 사람이지. 우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미선은 우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우진 씨, 고마워요. 아니야, 미안해. 40년 동안 너를 지키지 못해서. 두 사람은 이사회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우진은 미선을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회장실 창가에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석양이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앉아, 미선아. 우진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40년 동안 너는 어떻게 살았어? 우진의 질문에 미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우진 씨가 미국으로 떠난 다음 날 저는 한강변으로 갔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카페 앞에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84년 10월 한강변 작은 카페 강변의 추억. 20살 미선은 카페 앞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우진에게 전하지 못한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진 씨, 미안해요. 저는 당신의 미래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요. 부디 훌륭한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세요. 저는 항상 당신을 응원할게요. 사랑해요, 영원히. 하지만 이 편지는 결국 우진에게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미선은 편지를 찢어 한강에 날려보냈습니다. 그 후 3개월 뒤 저는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아이를? 네. 우리 아들 준혁이에요. 우진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내 아들이란 말이야? 네. 하지만 우진 씨한테 알릴 수 없었어요. 당신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1985년 6월 작은 산부인과 병원. 21살 미선은 혼자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혼모시네요? 아이 아버지는요? 의사의 질문에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혼자 키울 거예요. 쉽지 않을 텐데요. 괜찮아요. 제가 열심히 일하면 돼요. 미선은 배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그 후 30년 동안 미선은 온갖 일을 했습니다. 식당 종업원, 청소부, 공장 노동자, 야간 편의점.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아들 준혁이는 엄마가 혼자 키우는 줄만 알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묻지 않았고 미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우리 아들이라니.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내가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살았구나. 미안해요, 우진 씨. 제가 당신한테 너무 큰 걸 숨겼어요. 아니야. 고마워. 혼자서 우리 아들 키워줘서. 우진은 미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았냐면 우진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985년 미국 하버드 의대 도서관. 24살 우진은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미선에게 보낸 편지들이 모두 반송되어 돌아와 있었습니다. 미선아, 왜 연락이 없어? 왜 전화를 받지 않는 거야? 우진은 한국에 전화를 걸었지만 미선이 일하던 카페는 이미 문을 닫았고 그녀의 자취방도 비어 있었습니다. 내가 날 떠난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만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1987년 우진은 아버지의 강요로 재벌가 딸 이정희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우진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신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불행했습니다. 우진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고 아내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당신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이 있죠? 어느 날 밤 아내 정희가 물었습니다. 미안해. 우진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정희는 우진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 임종 직전에 내게 말했지. 당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을 찾아. 이제는 행복해도 되라고.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너를 찾기 시작했어. 사람을 풀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하지만 찾을 수 없었지. 우리 참 많이 돌아왔네요. 미선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응, 40년이나.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은 미선을 데리고 강북 반지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문을 열고 나온 준혁은 어머니 옆에 선 낯선 노신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준혁아, 이분은. 미선이 말을 잇지 못하자 우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우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준혁아, 앉아. 엄마가 그동안 숨겼던 이야기를 해줄게. 세 사람은 좁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미선은 4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시라고요? 준혁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미안합니다. 35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못했습니다. 우진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감사해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하다니? 엄마가 저를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요. 그래도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준혁의 말에 미선과 우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아,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역할 하게 해줄래?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좁은 거실에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진은 준혁을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최고 전문의에게 데려갔습니다. 다리 수술, 제가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이시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의의 말에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탁합니다. 제 아들입니다. 준혁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3개월간의 재활치료 후 준혁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준혁이 병실에서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을 이제야 하는 거야. 한편 최서연 전무는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증거가 명백했기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서연이 구치소로 이송되기 전 우진을 찾아왔습니다. 늦었어요. 법이 판단할 일이에요. 우진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우진의 딸 강은지는 새어머니가 될 미선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40대 초반의 은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은지 씨, 편하게 대해주세요. 미선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하신 거 알아요. 엄마도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은지의 말에 미선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은지 씨.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에 아버지가 다시 웃으세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3개월 후 2025년 1월 강우진 회장은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청솔그룹 본사 1층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내용이 뭔가요? 사전 정보가 없었기에 기자들은 궁금증에 들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강우진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단정한 한복을 입은 박미선이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성은 누구입니까?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솔그룹 회장 강우진입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개인적인 고백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사업 발표도 아니고 경영 관련 내용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제 인생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40년 전 저는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84년 여름 한강변 작은 카페에서 만난 20살 소녀. 저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와 제 비겁함 때문에 그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후 40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결혼도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녀만 있었습니다.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 기적처럼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우진이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청솔그룹 본사 복도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던 그녀를 만났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박미선 씨는 제 청소부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35년 동안 몰랐던 제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대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40년 동안 혼자서 우리 아들을 키우며 고생하신 분입니다.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신 분입니다. 우진은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이에 청혼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우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강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미선 씨, 아니 미선아. 나랑 결혼해 줄래? 4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당당하게 세상에 말하고 싶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라고.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우진 씨.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결혼할게요. 대강당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도 카메라를 내려놓고 박수를 쳤습니다. 우진은 일어나 미선을 껴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이루어진 청혼.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지만 두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청솔그룹 강우진 회장 40년 만에 첫사랑과 재회. 재벌과 청소부의 감동 러브스토리. 전 국민이 이 이야기에 눈물 흘렸습니다. 2025년 3월 봄. 청담동 대성당. 강우진과 박미선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습니다. 신부 입장합니다.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64세 미선이 아들 준혁의 손을 잡고 걸어왔습니다. 준혁은 완전히 회복되어 멀쩡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신랑에게 건넸습니다. 고마워, 아들. 우진이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미선은 제단 앞에 섰습니다. 68세 우진은 회색 턱시도를 입고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그날처럼 두 사람의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신랑 강우진 씨, 신부 박미선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지키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신부 박미선 씨, 신랑 강우진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지키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그럼 이제 키스로 맹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64세와 68세의 키스였지만 그 어떤 젊은 연인보다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결혼식 후 피로 연장. 준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버지를 평생 사랑하셨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피로 연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행복하세요. 40년 기다리셨잖아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선과 우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진의 딸 은지도 축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가족을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가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요. 은지의 말에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로연이 끝난 후 두 사람은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한강변 고수부지. 40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장소였습니다. 카페는 이미 사라졌지만 강변의 풍경은 여전했습니다. 미선아, 40년 전 여기서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물론이죠. 우진 씨가 커피에 설탕을 너무 많이 넣어서 제가 웃었잖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때 난 생각했어. 이 사람이랑 평생 함께 살고 싶다고. 저도요. 우진 씨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미선이 우진의 팔짱을 꼈습니다. 4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해. 저도요.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1년 후 2026년 봄 청담동 대저택. 미선과 우진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봄꽃들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준혁이가 여자친구 데려온대요. 미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도 이제 사랑할 나이지. 우진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준혁은 청솔그룹 계열사에 취직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다리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은지는요? 은지는 지금 회사 이사로 승진해서 잘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네. 두 사람의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우진이 미선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네, 너무 행복해요.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나도 그래.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줄 몰랐어. 두 사람은 정원을 산책하며 봄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은 시간도 신분도 그 무엇도 이길 수 없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했습니다. 재벌과 청소부, 신분의 차이는 컸지만 사랑의 무게는 똑같았습니다. 강우진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고 박미선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40년 만에 늙고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20살 때 그대로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초월하고 시간을 뛰어넘으며 신분을 무너뜨립니다. 64세와 68세의 재회.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의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강우진과 박미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기다리면 반드시 행복이 온다고.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고. 40년 만에 완성된 사랑.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생각나는 말이 있으시면 어머님, 아버님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또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